안녕하세요. 시간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한국세라믹학회 추계학술대 발표를 맡은 전북대학교 임지혁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영어로는 Reconstruction of Microstructure of Composite Material Using Deep Learning Algorithm with CT Image인데요. 그 CT 영상을 이용과 그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복합질의 마이크로스트럭처를 재생성하는 연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외에도 복합재료하고 인공지능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 서로게임 모델링, 설명 가능 인공지능, 트랜스퍼 러닝과 생성 모델, 그 다음에 뉴넷을 이용한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공지능의 활용 분야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미 여러 분야에도 인공지능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고, 특히 의료 쪽에서는 가장 빨랐던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복합재료 쪽에서도 굉장히 붐이어서 인공지능 관련 연구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빅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데이터가 있고 그게 준비됐다고 하면 그걸 이용해서 CNN을 이용해서 서로게임 모델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트랜스퍼 러닝을 이용하고 그 기존의 프레임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트랜스퍼 러닝을 해서 기존에 없었던 그 새로운 뭔가 기존의 학습 모델이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 할 때 그걸 갖다 트랜스퍼 러닝을 통해서 재학습시킨다든가, 아니면 그걸 또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한다든가, 또는 그걸 갖다가 기존에 그 슈퍼바이즈된 이미지를 이용해서 세그멘테이션 한다든가,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저도 제가 오늘 거기서 설명드릴 건데, 참고로 여기 나온 아웃사이드에 있는 이 데이터는 제가 직접 연구를 해서 수행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직접 수행을 했기 때문에 혹시 질의응답이 있으면 제가 좀 더 여러분께 더 잘 질의응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예제는 특히 단방향 복합재랑 평직 복합재 이 두 가지를 주로 중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데이터 생성에 대해서는 이 다음 쪽에 말씀드릴 텐데, 즉 데이터 생성을 통해서 데이터 생성과 그걸 서로게임 모델링, 트랜스퍼 러닝하고 생성 모델 만들고 익스플레이너블 AI로 그걸 설명을 한 다음에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슈퍼바이즈 러닝과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그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로게임 모델링입니다. 서로게임 모델링 하기 전에 이제 데이터 생성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예제로 삼은 그 데이터는 단방향 복합재의 크로스 섹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단방향 복합재는 아마 저는 폴리머 컴포짓으로 말씀드리지만 아마 세라믹 매트릭스 컴포짓에도 굉장히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 재료로 좀 알고 있고요. 다음과 같이 보시면 아시면 화면의 뎁스 방향으로 장섬유가 있는 상태에서 크로스 섹션을 쫙 자른 겁니다. 그래서 잘라보면 다음과 같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형의 섬유가 랜덤하게 분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데이터 생성을 위해서, 인공지능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빅데이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는 어떻게 생성했냐면, 저희가 가상섬유 생성기를 저희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미 섬유를 배치하는 거 섬유 최적비를 40%, 50%, 60%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300개씩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토탈 한 900개 정도 되는 샘플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이건 유한요소 모델을 생성을 했습니다. 유한요소 모델을 생성을 하는데, 이걸 저희가 이제 나중에 보면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라든가 응력 플러스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유한요소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유한요소 해석을 만들기 위해서 섬유하고 매트릭스를 각각 FEMC를 생성을 하고, 특히 이런 폴리머 매트릭스 컴포짓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스버스 로딩이 가해질 때 섬유하고 매트릭스 사이에서 가장 주도하게 일어나는 파손 모드가 디본딩입니다. 섬유하고 매트릭스가 이렇게 계면에 분리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모사하기 위해서 보통 섬유하고 매트릭스 사이에 어떤 트랙션 세퍼레이션으로 코이시브 존이라고 하는데, 응집 및 분리 법칙을 이용을 해서 얘를 갖다가 디본딩 되는 현상을 모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언제 떨어지냐면, 요때 코이시브 존 룰에 따라 에너지 릴리즈 레이트가 어느 정도 면적이 그게 도달하게 되면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런 걸 모사할 수 있기 위해서 이너스 코드로 이런 모델링도 저희가 직접 수행한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직접 해석한 결과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서 좀 말씀드리면, 트랜스버스로 잡아 당겼을 때 이제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했습니다. 각각의 40%, 50%, 60%일 때를 모두 다 살펴보게 되면, 얘를 갖다가 쭉 트랜스버스 잡아 당기는데, 특별히 어떤 얼티밋 응력 근처에 가게 되면 섬유하고 매트릭스 사이에 계면에 이제 데미지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각각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좀 더 잡아당기게 되면 얘네들이 데미지 값이 1이 넘어야 돼서 다음처럼 확실하게 디본딩 나는 걸 갖다 유한요소법으로 시뮬레이션 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는 어떻게 되냐? 저희가 실제 각각의 300개의 샘플에 대해서 모두 수행했고, 얼티밋 이전 값에서는 거의 리니어 일라스틱한 마음을 보이다가 얼티밋 넘어가서는 잘 아시겠지만 어떤 경우는 이쪽 위쪽을 따라,
어떤 경우는 아래쪽을 따라. 이런 식으로 300개의 샘플이 랜덤하게 300개 커브 곡선이 자유롭게 얼티밋 이후에는 리니어 일라스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동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 300개 걸 갖다가 어퍼 바운드하고 로우 바운드를 모두 이렇게 기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 50%나 60%일 때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저희가 오늘 또 추가적으로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 중에 크리티컬한 부분만 좀 찾아서 저희가 이게 응력 플롯도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응력을 해서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즉 이건 포미제스 스트레스 플롯인데 이것도 예측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CNN 컨볼루션 서로게임 모델, 메타 모델을 만들 때는요 어떻게 하냐, 메타 모델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구조 해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시 돌아가면 구조 해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거 한번 해석하는데 뭐 빠르게는 뭐 1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렸던 겁니다. 즉 이런 거를 새로운 인풋이 있을 때 1시간 정도를 이 예측 결과를 보기 1시간 기다려야 되는 방면에 메타 모델은 이런 학습 결과를 잘 해서 저희가 어떤 서로겟 모델을 CNN이나 ANN을 통해서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는 임의에 주어진 인풋이 주어졌을 때 그땐 더 이상 하지 않고 임의에 주어진 인풋에 대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뭐 0.1초 만에 바로 그 리스폰스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서로겟 모델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로게임 모델 만들기 위해서 저희 CNN을 썼고요. CNN은 뭐 인공지능 조금이라도 관심 있어 하신 분들은 합성공 10년만이라는 주제로 아실 텐데 다음과 같이 저희가 앞에 했던 마이크로 스트럭처 이미지를 블랙 앤 화이트 이진화 시킨 다음에 3x3 필터를 이용해서 컨볼루션을 겁니다. 컨볼루션이라 함은 여기 저희가 쓴 건 기본적으로 3x3 필터인데 여기에 웨이트라는 값이 있고 3x3 행렬이 있고 이쪽에 이제 이미지는 처음에 이 이미지 사이즈는 800x800이지만 결론적으로 이 좌측 위 상단부터 생각하면 어떻게든 그 로컬하게는 3x3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런 필터를 통해서 계속 컨볼루션을 통해서 쭉 스위핑을 합니다. 전체를 쭉 스위핑을 하고 나면 거의 같은 사이즈의 이미지로 뭔가 값이 나타나게 되겠죠. 일단 컨볼루션이 걸렸기 때문에 내가 컨볼루트된 이미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그렇고 아무튼 요때 이 컨볼루션 조금 더 설명드리면 어떤 픽셀이 9개 컴포넌트가 있을 텐데 이 9개 컴포넌트하고 요로 갖다가 엘리멘트 와이즈로 프로덕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픽셀 뭔가 W1을 곱하고 어떤 스칼라겠죠. 픽셀 같은 경우도 픽셀은 여기서는 픽셀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RGB 값이 있고 블랙 같은 경우는 블랙 앤 화이트 패턴 같은 경우는 0에서 255 숫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숫자와 이런 숫자를 스칼라 곱을 해서 이렇게 서메이션을 하게 되면 하나의 이런 곱들이 하나의 스칼라 값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거고요. 그거를 나중에 뭐 넌리니어 액티베이션을 펑션을 걸어서 뭐 이렇게 어떤 하나의 맵을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가 여기 나타나 있는 이미지고요. 그리고 웨이트라는 여기서 보면 이제 저희가 웨이트라고 표현하고 컨볼루션 필터라고 썼는데 필터 또는 채널이라도 하겠습니다. 이걸 하나를 쓴 게 아니라 2개나 3개나 4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용자가 결정해야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2개만 사용했고 그런 독립적인 웨이트, 이니셜 웨이트가 다른 값을 씀으로 인해서 2개의 이미지를 얻었고 이렇게 얻은 다음에 이걸 또 풀링을 했습니다. 풀링을 하면 이미지 정보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하고 게다가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한번 걸었고요.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걸고 그리고 나서 또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컨볼루션하고 하고 컨볼루션하고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하고 그다음에 풀링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다 하면 총 9번을 했거든요. 9번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3x3 필터 사이즈만큼 가서 더 이상 필터를 저희가 컨볼루션 걸 수 없는 사이즈가 되게 되고 이걸 갖다가 500 이때 이 이미지는 500 아까 이미지가 계속 두 배씩 증폭하던 바람에 512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원 디멘션 어레이로 플래팅하고 아웃풋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버 학습을 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식을 통해서 학습을 잘 끝나고 나면 학습을 트레이닝하고 나면 여기는 필터 웨이트가 딱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그 웨이트가 딱 결정되고 나선 새로운 이미지를 주어졌을 때 새로운 이미지가 주어지니까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버를 더 이상 1시간에 해석한 게 아니라 0.1초 만에 바로 얻어낸 결과입니다. 프레딕션 한 거죠. 그래서 프레딕션 결과가 시뮬레이션 한 결과가 거의 크게 차이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예제로 저희가 이제 스트레스 플롯도 한 건데요. 스트레스 플롯은 조금 더 이제 앞에 봤던 컨볼루션으로 하기에는 해보면 조금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새로운 아키텍처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유넷이라는 아키텍처입니다. 유넷은 나중에 뒤에 나오니까 다시 설명드릴 텐데 유넷 같은 경우를 통해서 입력과 아웃풋에서 유넷을 통해 네트워크를 통해서 잘 학습을 시키게 되면 이미 입력이 주어졌을 때 이런 응력 플롯도 프레딕션 한 게 실제와 거의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똑같지 않냐고 요 우측 상단을 보게 되면 약간 다른 걸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다음은 설명 가능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가능 인공지능은 뭐냐? 뭐 그래드 캡만 오늘 말씀드릴 건데 이걸 갖다가 저희가 준비를 했지만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 좀 했는데요. 그래드 캠 수식은 오른쪽과 같습니다. 그래드 캠 수식은 한 것 같은데
그래드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 어떤 컨볼루션을 통해서 새로운 피처의 정보가 이제 그 이미지, 새로운 이미지로 아까 컨볼루트된 이미지 값이 나타나는데 그 값과 이제 y는 스코어라는 값인데 그 클래스 C를 가리키는 스코어가 여기 아마 클래시피케이션의 결과인데, 즉 그 학습이 다 끝나고 예측 끝나고 났을 때 아마 얘가 만약에 우리 강아지를 예측했을 때 어떤 요 값이 있을 겁니다. 어떤 로짓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로짓을 갖다가 그 어떤 그 n번째 그 컨볼루션 레이어의 그 피처 맵을 갖다가 뭐 이렇게 k번째 피처 맵을 이용해서 립을 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그 노모 픽셀로 해서 그 이거 나눠서 알파라는 값을 도출하고 새로 업데이트된 웨이트를 얻어내고 이걸 갖다가 이제 다음과 같이 수학적으로 표현한 값인데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그냥 퀀터 값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수학적으로는 또 나중에 뭐 문헌도 있고 디스커션 할 수도 있는데 필요하면 또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 테일드 프로그를 할 때 레슨을 이용해서 예측을 하면 다음처럼 80%를 얘가 테일드 프로그램 예측을 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그 다리와 뒤에 다리를 가리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새도 마찬가지로 새를 가리키는 거는 새 부리와 머리 부분을 보고 새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컨터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 가능 인공지능을 통해서 저희가 했던 거 단방향 복합제도 살펴보게 되면 얘가 스트레스 스트링컵이 이렇게 예측했는데 왜 했는지 살펴보게 되면 짜잔, 다음과 같이 어떤 엣지를 정확하게 보고서 엣지나 어떤 엣지와 그 패턴을 보고서 이런 식으로 그 예측을 했다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인공지능이 얘를 스트레스 스트링 커브를 이렇게 예측하는 건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라 뭔가 찾아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 한 거구나 라고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설명 가능 인공지능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트랜스퍼 러닝과 제너러티브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스퍼 러닝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구형 그 단방향 복합제를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로게임 모델을 만드는 것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서 아까 9개 컨볼루션 레이어를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만 쓰려고 하니까 좀 아쉽죠. 아쉽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걸 통해서 좀 더 나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없을까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또 잠깐 나왔던 그 뭐죠?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원형이 아닌 비원형 섬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특성은 뭔가 다를 텐데 정성적으로는 비슷할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9개 레이어가 있으면 그 아까 9개 레이어 중에 그 앞에 컨볼루션 6개 쓸던 필터는 그대로 나옵니다. 웨이트를 건들지 않고요. 뒤에 있는 3개 레이어에 그 선택을 합니다. 6개를 할지 3개를 할지 뭐 1개를 할지 8개를 할지 전체를 다 할지는 이제 사용자의 옵션 그 결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 3개 레이어만 본 연구에서는 수행을 했고 3개의 필터에 대한 웨이트를 뭐 이니셜라이즈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학습을 할 때 모두 웨이트를 다시 학습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웨이트만 추가적으로 이제 학습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한 것도 다음과 같은 예제인데요. 그래서 서큘라로 해서 저희가 전체를 학습시켰던 것들이 있을 텐데, 여기다가 이런 모델에다가 넌서큘라 소로게임 모델 인풋을 주게 되면 당연히 스트레스 스트링 커브 예측하는데 오차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그 소수의 샘플, 전체 900개가 아니라 240개 샘플만 갖고 와서 저희가 트랜스퍼 러닝을 해서 웨이트를 업데이트 한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아시죠? 스트레스 스트링 커브를 저희가 뭐 트레이닝 타임은 뭐 전부 다 한 4분의 1 정도 줄었고요. 4분의 1 줄었고 샘플이 그 상대적으로 900개 대비 소수 샘플인데 이런 스트레스 스트링 커브가 어느 정도 예측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럼 생성 모델은 뭐냐? 이제 생성 모델에 말씀드리면 어느 입력이 주어진 것들이 있을 때 어떤 이 얼굴로부터 새로운 뭔가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쓰이는 것들이 VA와 겐인데, 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도전적으로 이제 이미지를 갖다가 창출할 때 좀 많이 쓰고요. 그 VA는 상대적으로 뭐 조금 덜 도전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지 않았던 새로운 뭔가 얼굴을 뽑아내는데, 새로운 디자인을 뽑아내는데 유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 이렇게 블러리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VA 위주로 좀 설명드릴게요. VA는 뭐냐? 베리에이션 오토 엔코더라고 하는데, VA를 이해하기 전에는 또 오토 엔코더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토 엔코더 설명드리면 뭐냐면, 어떤 이미지가 하이 디멘션 이미지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압축을 하는 겁니다. 어떤 저차원 공간으로 압축하는 거죠. 뭐 이미지 압축하는 거 많이 아셨기 때문에 뭐 BMP 이미지를 JPG미로 줄였을 때 뭐 재미가 있듯이 그 눈으로 봤을 땐 거의 똑같은데 뭐 용량을 확 줄죠.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얘를 갖다가 고차하는 공간을 저차원으로 투영을 시키고
이 과정을 또 인코딩이라고 하고요. 또한 이 저차원 공간에서 다시 고차원 공간으로 보내는 일을 합니다. 저차원 공간은 이게 2차원 평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내는데 이거 원래 이미지를 갖다 튜링해서 보게 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생성된 이미지가 원래 이미지랑 조금 약간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지가 약간 블러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어떻게든 차원을 줄여서 그 줄어든 차원에서 디코딩을 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미지에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방법의 뭐 단 한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 엔코더 컨셉을 설명드렸던 것 같고, VA는 뭐냐? VA는 어떤 인포메이션을 어떤 2차원 저차원 평면에 투영을 시킨 다음에 이 포인트를 다시 또 디코딩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얻는 방면에 이 정보를 XY 평면에 그 정보를 그냥 쓰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조차원 정보를 확률과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을 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만들게 되고 여기 어떤 노이즈를 더 집어넣어서 기존의 데이터를 그대로 복원하는 게 아니라 약간 노이즈를 섞어서 복원하는 그런 컨셉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토 엔코더 대비 좀 더 창의적인 어떤 그 복원을 이론할 수 있고 뭐 크리에이티브도 상대적으로 크리에이티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VA의 로스 펑션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있는데 이 에러는 원래 이미지가 저차원에서 복원됐을 때 얼마만큼 실제와 큰 차이가 없냐를 갖다 가르치는 거고요. 뭐 여기 레귤레이션은 이런데 여기 보면 Q 파이와 P 세타가 있는데 이거 인코더랑 디코더 펑션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어떤 닮은 꼴이어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확률 분포로 닮은 꼴이어야 된다를 가르치는 그런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로 비슷하고 서로 닮았을 때 이 에러랑 이 리컨스트럭션 에러는 제로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건 실제 저희가 예제로 한 결과인데요. 여기 있는 걸 갖다가 VL을 통해서 저희가 저차원 공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2차원 공간으로 보냈고 2차원 공간에 기존에 있던 디자인들이 인코딩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다같이 기존에 있던 건 점이 찍히게 되는데 여기에 저희가 임의로 Z값을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Z값을 찍게 돼서 디코딩을 해보면 다음같이 새로운 트레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이미지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중에 몇 가지는 여전히 블러리한데 한데 이 중에 몇 개는 좀 쓸만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연구가 다 완벽하게 된 상황은 아니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런 걸 또 다른 추가적인 판별자, 뭐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뭐 쓸만한 걸 찾는다고 하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오늘 메인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유넷이라는 딥러닝 모델을 사용했는데 유넷이라는 딥러닝 모델은 2015년에 메디컬 이미지를 이용한 아마 셀을 갖다 디텍션하는 세포를 디텍션하는 컴피티션에서 1등한 모델로 알고 있고 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뭐 한 거는 다 이걸 갖다가 뭐 활용한 거고요. 자세한 거는 아마 인터넷이나 이런 데 뭐 정보가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컨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로 이미지가 있고 로 이미지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얘가 셀이 확실하다고 하면 우리가 레이블링을 통해서 오른과 같이 바이너리 마스크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뇌 이미지인데요. 뇌 이미지의 가운데에 보면 아마 브레인에 튜머가 있다고 하면 이걸 튜머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런 걸 갖다 이 관계를 학습을 시킵니다. 뭐 한두 개만 학습시키는 건 아니고 뭐 여러 개를 학습을 시키겠죠. 여러 개를 학습을 시키고 나서 트레이닝 모델을 유넷을 통해서 만들게 되면 기존에 어떤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다음과 같이 세포라든가 튜머라든가를 자동으로 판별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는 결과를 내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아키텍처를 살펴보면 되면 정확하게 시메트릭하고요. 뭐 오토 엔코더와 비슷하게 컨트랙션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다시 익스펜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의 모델과 좀 차이점은 여기에 중간에 컨볼루션 과정에서 있던 이 정보를 그냥 버리거나 바로 일로 더 넘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컨볼루션 패스를 스킵을 하고 바로 아웃풋과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스킵 커넥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원래 이미지의 복원 성능을 더 많이 느렸다고 알 수 있고 또한 기존에 컨볼루션 하게 되면 이 셀의 세포의 위치를 좀 잃게 되는데 그 정보 또한 뭐 살리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뭐 인터넷 다운로드 받아서 한 결과인데요. 뭐 기터브 가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을 넣고 아웃풋을 얻어내고 받아내고 그래서 굉장히 뭐 훈련시키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겠지만 하지만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그럼 어디다 사용했냐 복합제를 다음에 평집 복합제 좀 사용했는데요. 평집 복합제 관련해서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 최근에 2021년과 19년, 21년에 복합제료의 뭐 최상위권 전원에서 이 관련된 논문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쏟아지고 있어서 저희도 한번 따라해 봤는데요.
우선 CT 이미지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레인 위브 컴포지트를 갖고 와서 키스트 전복분을 장비를 통해서 3D 스캔을 했고요. 그 이미지 수위는 751바이 596바이 992인데 이런 이미지를 준비를 했고, 저희가 근데 이걸 세그멘테이션을 FE 모델 세그멘테이션 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프하고 필이라고 위사하고 경사라고 하는데 이게 양가 꼬여있는 상태입니다. 꼬여있는 상태라 요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갖다 텍스처 매핑 같은 텍스처 세그멘테이션 기법들이 있다고도 알고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저희는 약간 직접적으로 레이블링을 좀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위사하고 워프하고 필을 위사 경사를 알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일일이 좀 세그멘테이션 했습니다. 세그멘테이션 하는데 그냥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를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이유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넷에 들어가는 이런 바이너리 마스크를 하기 위한 거고요. 즉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슈퍼바이즈 러닝이 일종이죠. 그래서 슈퍼바이즈 러닝을 유넷을 결합한 그런 세그멘테이션 잘해줄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그멘테이션에서는 라벨미라는 소프트를 사용했고요. 저희가 학생들과 함께 이런 위사와 경사의 슬라이스를 각각 한 50장 했습니다. 아까 이미지 한쪽으로 992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수죠. 그리고 이 세그멘테이션 하는 게 한 이틀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각각 이틀 정도 하고 나서 바이너리 마스크를 이렇게 만들었고, 학습에는 원본 이미지와 이론 전체 중에 몇 군데 가운데 샘플 중에 50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900개이기 때문에 거의 등간격으로 50개를 뽑아가지고 이런 바이너리 마스크를 만들어서 학습을 시켰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미지는 이렇게 트레인된 유넷 모델에다가 입력을 넣어서 다음처럼 생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50개를 만드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 건 사실이나 2, 3일 걸린 건 사실이나 나머지 990 이미지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세그멘테이션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재밌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노동을 확 줄인 거죠. 예. 그래서 이거 갖다 유한요소 모델도 만들어 보긴 했는데 아직 요거는 좀 이제 러프하게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고, 아직 이게 정확하다, 구조 해석 결과가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걸로 저희가 또 어떤 의미 있는 아웃풋을 뽑기 위해서 섬유 채촉비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탈 볼륨이 있는데 워프하고 필 볼륨이 있고 아마 매트릭스 볼륨이 있을 텐데요. 순수 매트릭스 그거 갖다가 저희가 이제 실제 샘플을 잘라서 웨이트 프랙션 실제 잘라서 산에 부식시키는 섬유 채촉비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섬유 채촉비를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섬유 채촉비가 한 49%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저희가 한 방법으로는 한 46%. 그래서 3%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비슷할까요? 비슷할지 아마 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직 두 개가 잘 일치하는 데는 좀 더 많은 악유가 있겠지만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얘는 아마 산으로 부식시켰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거고, 이 샘플을 다시 획득할 수 없을 거고, 하지만 얘는 그냥 스캔해서 그 정보를 했기 때문에 얘는 산으로 부속시키지 않는 그런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UD 컴포지트도 한 얘기고요. 실제 CT 스캔한 거를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이미지와 바이너리 마스크를 갖다가 저희가 학습을 시켜서 세그멘트에서 수행했고요. 최종적으로 결과는 오른쪽과 같습니다. 자, 다음 같고, 이건 유한요소 모델로 만들기도 했고요. 이 모델은 실제 구조 해석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아까 말씀드린 CST죠. CST 결에 펄리시 되기도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튼 유넷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세그멘테이션 하는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결론을 낼까 하다가 다음과 같이 우리가 했던 걸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생성과 서로게이트 모델링, 데이터 아그멘테이션, 그 다음에 생성 모델, 트랜스퍼 러닝, explainable AI, supervised learning, segmentation classification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짧은 시간에 많은 부분을 말씀드려서 정신없다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오늘 아니면 이 컨셉만이라도 조금 잡아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기엔 제가 컴퓨테이션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좀 쉬웠던 게 아마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모든 것들이 GitHub나 이런 거에 소스들이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열정과 관심만 있으면 이런 거를 금방 따라가실 수 있고, 지금 이런 것들이 도입 초창기니까 좋은 논문과 좋은 성과를 내는데 게 노력이 크게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